홀드왕 출신의 베테랑 FA죠. 김상수 선수가 SK 와이번스로 사인 앤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뒷이야기, 속사정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경쟁이 붙었던 팀이 또 한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도 확인했습니다. 또 김상수 선수가 국내가 아닌 일본 프로야구 진출도 노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 이건 약간 일종의 조금 편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FA 제도가 조금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키움 히어로즈 서건창 선수도 FA를 앞두고 스스로 연봉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FA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날 김상수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에서 이제 FA 선언을 한 상태였고 원소속팀하고도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타팀 이적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좀 답보 상태였죠. FA 협상이 해를 넘겼는데 13일에 사인 앤 트레이드를 딱 합니다. 이제 SK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탁. 이적이지만은 명목상으로는 사인 후에, 계약 후에 그다음에 트레이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FA 계약이 되고 이렇게 되면 FA 이적을 하게 되면 보상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겠죠. 김상수 선수는 이제 보상 등급으로만 보면 A 등급입니다. 연봉이 2배, 보호 선수 20인에 1명 또는 연봉 3배. 사실상 좀 이적이 불가능했고 계약 기간 2년 그리고 플러스 1년에 계약금 4억 원, 연봉 3억 원, 옵션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옵션 1년 조건을 채우게 되면 계약금이 이제 1억 원이 또 추가가 되고 총액 15억 5천만 원. SK 구단은 키움 구단에 이제 현금 3억 원 그리고 내년 시즌에 신인 선수 지명권 2차 4라운드 자, 한 명을 주는 것으로 트레이드에 응했죠. 김상수 선수는 88년 1월생입니다. 이제 올해로 만 33세가 되고 2019년에 홀드왕 또 최고 5년간 매년 50경기 이상 넘기고 또 50이닝 이상을 또 소화했습니다. 내구성도 상당히 좋다고 또 통상 9이닝당 탈삼진이 8.69개 이닝당 탈삼진 이제 1개 가까이 되는데 삼진 능력이 있습니다. 삼진을 잡는 능력이 있고 포크볼을 잘 던지죠. 떨어지는 결정구도 있고 자, 이적을 한 뒤에 김상수 선수 코멘트 쫙 나옵니다. 키움에 감사하고 또 SK에서 열심히 하겠다. 키움은 김상수 선수를 잡지 않았고 SK는 잡았는데 키움은 애초에 김상수 선수가 FA를 선언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시장 상황을 돌아볼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미리 언지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김상수 선수하고 FA 계약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제 FA 계약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단연 계약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있습니다. 앞서 이복원, 오주원 이 두 명의 불펜 투수하고 FA 계약을 키움이 했었죠. 재미를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김상수 선수도 일단 선발이 아니고 또 마무리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불펜 투수인데 나이도 좀 있고 제대로 된 FA 협상을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 조건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필요한 선수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지만 이 정도의 연봉, 지금 연봉이 2020년 연봉이 3억 원인데 이 정도 연봉, 그냥 연봉 계약을 하면 고가에 따라서 연봉을 더 주고 덜 받고 고가 산정을 할 수는 있지만 FA 계약은 없다는 거죠. 그냥 성적 대비 몸값만 순수하게 논하겠다. 자, 이런 접근법이니까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FA 시장의 본질이기도 합니다만 보상 제도라는 지금 족쇄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KBO 리그는. 그렇다면 이제 베테랑 FA 같은 경우는 거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측면이 좀 있죠.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키움은 앞서 제가 언급을 했던 대로 최주환 선수한테 4년에 42억 원, 총액 42억 원입니다. 옵션 2억 원을 포함해서 정식 오퍼를 넣었었습니다. 또 외에 허경민 선수, 두산에 잔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협상 때 허경민 선수한테도 의미 있는 오퍼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움 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수에게는 출혈을 해서라도 무리를 하죠. 키움도.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좀 냉정해지고 하여튼 이 냉정해지는 온도차는 구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키움은 조금 더 차다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 때문에 김상수 선수의 에이전시가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SK 측에 이제 의사를 한번 타진을 했어요. 며칠 전에. 이제 확답을 좀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또 키움 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SK가 방망이뿐만 아니라 이제 마운드가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SK가 영입을 하게 됐죠. SK 유승규 단장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죠. 작년에 평균 자책점 리그 최하위, 전력 보강이 또 필요했고 내부 역량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불펜 변수도 적지 않고 그래서 외부 영입에
관심을 갖게 됐고, 김상수 선수를 영입하면서 불펜 운용 계산이 쓸 수 있고 최고 5년에 이렇게 꾸준했고 2년간 주장 경험이 있는 또 리더십 있는 선수다. 김상수 선수 2월 2일 날 SK 와이번스의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리는 전지훈련, 강창학 구장이죠.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SK 외에 김상수 선수에게 손을 이렇게 탁 제의를 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프로야구 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SK와 비슷한 시기에, 거의 뭐 같은 시기에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김상수 선수를 영입하고자 한 팀이 있죠. 지방팀인데 바로 지난해 우승팀 NC 다이노스입니다. NC 다이노스가 선발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펜에서 젊은 선수들을 불러올리고, 그렇게 되면 불펜이 좀 헐거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선수를 좀 염두에 뒀고, 사인 앤 트레이드를 감안을 하면 보상 걱정을 좀 덜하게 되니까 큰 고민 없이 협의를 하고, NC 다이노스 관계자가 얼마 전에 저한테 NC 다이노스의 스토브리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상수 선수 영입에 대한 어떤 협의,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생각을 하니까 저도요. NC와 SK의 조건은, 제시한 조건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NC보다는 SK의 보장액이 조금 높고, 그러니까 NC 쪽에서 약간 좀 옵션이 조금 더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옵션에 크고 작으면 선수가 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고민 지점이 되죠. 또 뭐 창원으로 생활터전을 옮기는 것보다는 인천으로 이동하는 것이 좀 부담이 덜한 측면도 있고, 지금 가족도 있습니다. 김상수 선수가 결혼도 했죠. 그래서 선수 본인이 선택을 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경기력이라든지 향후에 여하튼 우승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또 NC가 또 유리한 측면은 있고, 또 SK는 또 생활 측면에서 또 유리하고, 또 쓰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또 SK가 조금 유리할 것 같고, 뭔가 투자 측면은 NC가 좀 유리하다고 처음에는 봤다 그럽니다. 하지만 SK가 그래도 선수가 필요한 부분들, 전력이라는 부분은 또 SK가 조금 더 유리하다. 키움 구단도 내심 NC보다는 SK 구단을 좀 선호했다고 그럽니다. 내색을 안 했지만은 지난해 11월 중순에 김상수 선수와 에이전시 측은 국내 야구뿐만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 쪽도 부지런히 좀 알아봤다고 그럽니다. 여러 구단의 영상 자료 쫙 돌리고 세일즈를 했죠. 주니치 드래곤즈에서는 코칭 스태프가 자료 화면을 보고 김상수 선수의 포크볼에 큰 관심도 가지고 괜찮은데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본 프로야구도 시장이 약간 좀 많이 경색이 된 상태이고, 또 선발이나 마무리가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로 이렇게 쿼터로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면 불펜 투수니까 좀 이 부분도 여의치 않아서 좀 좋은 계약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연봉 정도만 받고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기대치는 못 미쳐서 여의치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키움 잔류를 원했지만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점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으로 좀 선수하고 에이전시가 움직였었죠. 김상수 선수는 그렇다면 원래 어느 정도를 원했을까요? 김상수 선수 그리고 선수 에이전시 측이 애초부터 4년 계약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죠. 그래서 3년 계약에 초점을 맞추고 행선지를 찾았고, 연간 7억 원이 목표였지만 여기저기 막 모셔가겠다, 이적이 가능한 이 A급 선수들 있죠. 몇몇 허경민, 오재일, 최주환, 정수빈,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을 향한 시장 상황이 올해 굉장히 좀 녹록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에 연간 6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또 원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고, 결국 3년에 5억 원 조금 넘기는 금액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키움에 만약에 잔류를 끝까지 이적을 못하고 끝까지 키움하고 끝까지 남아서 키움에 잔류를 했다고 하면 아마도 이 조건에는 훨씬 못 미치는 몸값에 사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서건창 선수가 최근에 연봉을 대폭 자진 삭감을 하고 계약을 했죠. 연봉 재계약을 했습니다. FA를 앞두고. 키움의 내야수 서건창 선수 32세인데 만으로 자진해서 연봉 대폭 삭감. 지난해 연봉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올해 키움이 3천만 원을 깎자 해서 3억 2천만 원을 제시를 딱 했는데 선수가 그냥 연락을 해서 아니요, 그냥 9,500만 원을 더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단위가 9,500, 거의 1억 원에 가깝게. 그래서 2억 2,5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싶다 해서 그냥 사인했습니다. 이 금액에. 지난해 135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7리, 134안타, 5홈런, 52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수비가 예전만은 좀 못한 측면이 있죠. 서건창 선수가 한때 201안타까지 돌파했던 대단한 내야수인데, 하지만 이제 무릎 부상 이후로 뭔가 좀 좌우 움직임이 조금 아쉬워지고, 이루 수비는 솔직히 저 전성기 때보다는 조금 못한데, FA가 되면 보상 등급이 원래 A 등급이 예상이 됐는데 이 금액으로
연봉 재계약을 했어요. 이제 보상 등급이 B등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상 규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직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움직이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손해봐도 나중에 조금 이 부분을 훨씬 더 상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되면 그럼 무조건 키움을 떠나는 것인가? 원소속팀이라는 기본 옵션을 미리 무작정 버리는 선수는 없죠. 나중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선수들은 FA가 되면 원소속팀 구성원들과 원수처럼 지내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조금 생각은 합니다. 예. 옵션은 딱 챙겨두고 있는 것이죠. 원소속팀은.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면 원소속 구단이 후려칠 것이라는 점도 감안을 한 것 아니냐. 예. 이직이 아예 불가능하다. 뭐 그냥 입질도 없다고 일단 거의 체크를 다 합니다.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 이 선수는 딴 데서 좀 데려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안테나를 딱 세우고 다른 데하고 뭐 접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원소속 팀의 협상 담당자들이 체크를 다 해요. 근데 아무 데도 없다. 그럼 그냥 바로 후려치죠. 다른 데 오라는 데가 있으면 궁극적으로 원소속 팀인 키움의 협상 자세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예비 FA 같은 경우는 연봉을 더 올려줘요. 왜냐하면 연봉을 올려놓으면 그냥 보상 규정 때문에 보상벽이 높아지죠. 함부로 못 움직이죠. 선수들도 이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근데 이제는 FA 등급제가 생겼잖아요. A등급하고 B등급하고 보상의 문턱이 높이가 확실히 다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좀 특별한 협상 전략이 나왔다. 연봉이 이제 만약에 다운이 된다 그러면 3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서근찬 선수가 2억 2,5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는 돈이 적으니까 이 선수의 가치가 어떻게 판단되느냐. 연봉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키움 구단은 서근찬은 올 시즌 주전 이루수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서근찬 선수가 그냥 고육지책입니다. 본인이 그냥 생돈 날린 겁니다. 생돈 날렸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내가 FA 협상을 할 때 좀 더 위에 설 수 있다. 약간이라도 좀 더 나은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향후 미래에는. 그랬는데 사실 올 시즌 성적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89년생이죠. 32세. 잘하면 이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이 FA죠. 근데 못하면 A등급이 아니라 B등급이라도 해도 무조건 타 팀에서 데려오겠다. 그렇게 하진 않죠. 물론 이제 보호 선수 20인 외 1명 보상하고 25인 외 1명. 물론 뭐 연봉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만 아마도 선수 보상이 굉장히 더 큰 부분일 겁니다. 보상 규정 A등급, B등급의 차이는. 구단에서는 이 부분을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FA 제도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참 논란도 만듭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 연봉 자진 삭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원래 이 제도에 약간 좀 틈을 좀 파고드는 전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편법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제도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수년간 FA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FA 등급제가 시행이 되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보이죠. FA 자격을 재취득하는 이 4년 이 부분 이건 좀 없애야 된다는 그런 단장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몇몇 단장들도 이거 좀 오히려 선수도 부담이 되겠지만 사실 단연 계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 구단도 부담이다. 그냥 1년 계약을 하면 1년 후에 그냥 FA 뭐 놔도 또 그만큼 길게 잡을 가능성이 있으면 4년 계약 아니면 6년 계약도 하는데 뭐 2년 계약하면 끝나면 그냥 자동 FA 되고 그것이 오히려 문턱을 낮출 수 있고 KBO 리그는 단일 리그지 않습니까? 트레이드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뭐 선수 순환 구도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FA 제도에서 보상 문턱을 탁 낮춰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선수협도 활발히 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이 되어야 되고 지금 뭐 당장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구단들도 사실 이 부분은 구단도 같이 상생하는 부분이니까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